치매는 사실 당뇨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당 관리 안 하면 치매가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혹시 치매가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불린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치매가 왜 당뇨병이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왜 뇌 건강에 혈당 조절이 중요한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떤 습관이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뇌에서도 인슐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와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1.5에서 많게는 2배까지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심할수록 뇌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져 알츠하이머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 없이는 단 몇 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포도당이 뇌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뇌세포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당화라는 과정도 중요한데요. 혈당이 높아지면서 단백질에 당이 붙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염증을 유발하고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치매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 제3형 당뇨병은 공식 질병명은 아니며 학계에서 뇌의 인슐린 저항성과 치매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 관리를 잘하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 식단 관리, 약물 치료를 통해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뇌는 일시적으로 에너지 과잉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급격한 저하를 겪으며 집중력 저하나 피로감, 기억력 감퇴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유전이나 환경,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만으로 치매를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위험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에 더 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당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의 포도당 활용 능력이 줄어들고 기억력 저하,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성 당뇨병을 겪은 여성은 제2형 당뇨병과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는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혈당 조절이 잘 된 당뇨병 환자는 치매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은 모두 당뇨병과 치매 예방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3개월에 한 번씩은 2주 정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적용해 자신의 식사량이나 식사 시간, 음식의 종류, 수면 습관, 운동에 따라서 혈당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해 보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나쁜 습관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당 지수나 인슐린 민감도 같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대사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실생활 속에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빵이나 시리얼,
주스와 같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줄여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16대 8 간헐적 단식입니다.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면서 케톤체가 생성되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자가 포식을 통해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손상된 단백질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MCT 오일 섭취와 케톤 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MCT 오일은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지방산으로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원, 케톤체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저탄고지 혹은 지중해식 식단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은 인슐린 민감도를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걷기나 수영, 자전거 등은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고 하는 중요한 물질을 증가시켜 뇌세포의 재생과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 식단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식사 순서를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 먼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를 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의 당뇨라고 불리는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혈당 관리는 단순히 당뇨병 예방뿐만이 아니라 뇌 건강, 인지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정기적인 검진으로 여러분의 뇌 건강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통증 싹 유선생 유재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